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요. 다만 당시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고조 등으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과연 내년 2월에는 이전 상장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이슈 레이더는 주제를 하나로 정해서요.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과거의 사례는 좀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파트너님, 이게 이제 상장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자금 유치죠. 자금 유치. 네. 그러니까 주가가 더 그렇게 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뭐 이제 자금을 유치해서 이제 새로운 투자 자금을 또 확보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가의 상승 목적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상증자나 아니면 이제 전환 사채나 이제 이런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이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외형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랑 같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의 상승력이 나오면은 주가 또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좀 이전 상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에코프로비엠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것은 자금 유치입니다. 자금 유치. 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아야 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네. 적자가 나더라도 힘든 시기에 또 자금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주가의 상승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잘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된다면 뭐 45 영업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내년 이제 1월이나 아니면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이전 상장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곽 파트너님.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박 파트너님 말씀은 결국은 자금 유치가 되는 거다. 네. 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이 더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해서 주주 가치도 제고하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것들을 노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같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호재야? 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곽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단순하게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 유동성적인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지금 사실 얘기했던. 이제 기대를 하고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정책을 확대했을 때 얻는 이점이 더 많습니다. 자사주를 오히려? 매입 소각하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그 딱히. 직접적인 득이 돼서 돌아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내지는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해서 들어가는 투자자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그런 예. 이제 기업들을 돌아보면요. 네. 보통 이제 연간 뭐 많이 이전 상장을 할 때는 한 3군데 정도씩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예. 특히 올 연초에는요. 포스코 DX, LNF,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 세 곳이 올 상반기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어땠어요? 어땠냐면요.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만약에 이전을 했다 했으면은 그게 호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년에 좀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도 캐즘,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한 60% 이상 주가가 어이구야. 빠지기도 했었고요. 예. LNF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한 다음에 거의 각각 30%씩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네요. 이전 상장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만 단순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는 게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이런 이제 이전 상장 기대감
이제 비례해서 상장 직후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 이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이런 펀더멘털 요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곽 파트너님 펀더멘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예 에코프로 사실은 3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를 보면 좋지 않은 건 뭐 이거는 뭐 사실이고 네.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뭐 캐지민이 뭐니 이런 전반적인 2차 전지 업계, 배터리 업계 업황이 싹히 좋지 않고 거기다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서 그것도 좀 있고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사실은 에코프로 아예 뭐 그룹 전체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펀더멘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4분기까지는 현재 이 적자 구조가 그러니까. 좀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북미 시장의 성장성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하고요. 일단은 뭐 생산 캐파는 많이 늘려놨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확실히 늘어난 상황이어서 네네. 이 적자 기조가 이제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 중에 재고 평가 손실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환경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뭐 이제 가동의 어떤 그런 증가나 또는 이제 증설 시점을 좀 연기하는 현재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해외 쪽에 뭐 인도네시아의 통합 양극재 법인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헝가리 이렇게 조금 이제 해외에 한 3군데 정도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증설과 아니면 이제 법인 설립 공장 새롭게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설립하는 이런 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한 2026년까지는 다소 조금 부진한 그런 좀 측면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또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예.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반등할 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도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이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3사 외에 이제 에코프로 이 생태계에 이 2차 전지 생태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 이 소재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전망,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거를 짜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곽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2차 전지 쪽 네. 내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일단 좀 여전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전방 산업 이제 전기차들도 부진하기도 했었고 수요가 원체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네. 캐즘 현상을 빚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 네. 역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기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이제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뭐가 자꾸 떨어져요. 네, 부각이 네. 지금 되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 트럼프 미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서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주가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이제 2022년도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했었던 IRA 법안 그 네. 발표 직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다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확정적인 정체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그 업종 섹터 내에는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의 전기차 보조금 이 $7,500를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그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국내 배터리 3사 역시도 그때 많이 떨어졌죠. 시총 자체가 거의 14조 가까이 증발이 됐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이런 악재에 민감하게 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까지 이 축소 여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까지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우리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가 상실이 되게 될 가능성도 네. 높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 없애도 우리는 줄 것이다 네.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 공제 정책을 폐기를 하더라도 이 주정부 차원에서 환급금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주지사 단독 결정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회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만약에 주의회 동의를 네.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 차원에서 이처럼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 나가는 그런 주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되는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정부 효율부 또 수장으로 있는 만큼 네. 계속해서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 쪽에 네. 언급이 될 때마다 또 종목들이 들썩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어차피 결국에는 규제 완화라든지 확대를 해나가야 되기 그럴 수밖에 때문에 없죠. 그게 네. 결국에는 또 전기차 네. 쪽까지 연계가 돼서 결국에는 이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의 필요성 때문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 사실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그런 네.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좀 다각적으로 보면서 정책안이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아무것도 좀 트럼프 2기 정부가 좀 취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소위 말하는 말인 거고 확정이 돼야 사실은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현재 상황은 좀 그렇다라고 좀 곽 파트너 보고 계시는 거. 박 파트너님은 어떤 게 좀 제일 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꽉 잡혀 계세요? 저는 장비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왜냐하면 소재 쪽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셀 쪽은 그렇게 요즘 최근 들어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성장이 못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소재는 오히려 좀 적자를 기록을 네. 하고 있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오는 쪽이 배터리 장비 쪽입니다. 배터리 소재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이제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현재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향후 좀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시기가 그러게요. 돌아오게 된다면 소재나 아니면 셀 쪽보다 장비 쪽이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업황 전배가 안 좋은데? 일단은 이제 배터리 셀 쪽에서 한마디로 이제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공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죠. 증설을 하고 하니까. 그죠? 소재 네. 쪽은 증설을 지금 멈추고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셀 쪽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장비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쪽이 소재 쪽, 양극재 아니면 전해질 막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장비 쪽이 2차적으로 큰 네. 폭의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2025년부터 이제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2026년에 장비 쪽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거기에 이제 2027년에 전고체 쪽이 만약에 개화가 된다면 그때 큰 폭으로 더 상승이 좀 나타날 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소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NCM이니 리튬 배터리니 뭐 이런 쪽에서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장비들이 또 변화가 네. 불가피하니까요.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은 지금 셀이나 소재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3사나 앞서 말씀 에코프로 관련된 이런 소재 쪽 회사들은 좀 어려운데 장비 쪽은 오히려 지금 증설이라든가 신규 공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에 대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 말씀 좀 한 짧게 듣고 이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곽 파트너님은
에코프로 그룹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중립 의견 드리고 중립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 이제 2차 파동이죠. 2차 파동이 오는 시기를 2028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았네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보통 이제 주가는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2026년도부터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좀 가시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고객사,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등의 2차 전지 사업이 여전히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고객사의 시장 네. 점유율도 하락하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 전지 이런 이제 화재 폭발 같은 예.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그 전망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시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관련돼서는 사실 에코프로 뭐 그룹 전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정도가 돼야지 사실상 캐즘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네. 되고 대중화될 거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 해도 2026년 정도나 좀 뭔가 좀 바뀔 거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고, 자 우리 박 파트너님은 에코그룹주 뭐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악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1월 20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려스러웠던 뭐 세제 혜택 감소나 보조금 감소나 아니면 관세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때부터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력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 내년 1월 20 이후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에코프로 그룹 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도 셀, 마찬가지겠죠. 뭐 네. 소재, 좀 네. 전에 말씀드린 장비니 뭐니 네. 이건 전반에 대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좀 악재로 작용했던 뭐 자동차나 반도체 반도체까지 다? 전부 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이게 악재가 드러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죠. 좀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만 악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리신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남들이 다 뭐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한쪽으로 쏠려갈 때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박 파트너님의 말씀은 악재가 악재인 게 확실해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물론 그게 이제 100% 호재로 또 완전히 180도 바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더 그만큼 이상 떨어진다. 강력한 하락력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사실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코스피 이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전반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두 분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일단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에코프로 BM의 1년 추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적자 전환의 소식을 들려줬었죠. 캐즘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도 정말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꺾여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에는 살짝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중론인데요. 특히나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살짝 들어 올리면서 21선과 5일선이 좀 수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저점을 딛고 반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많이 눌렸습니다. 58%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3% 이상이 빠지면서 1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총 순위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역시나 1% 이상 하락했고, 다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삼성 SDI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기업들 이번 주 들어서 11월 중순 이후부터 살짝 분위기가 변경되는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의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는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고요. 특히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들 슬며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스볼트 파산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거론되는 셀 기업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주라던가 항공 관련 기업과 연관해서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2차 전지 성장의 가능성의 문을 좀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노스볼트가 각형 배터리 폭스바겐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서 각형 배터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2차 전지 호재가 있을 때 가장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과는 다르게 꾸준한 5일선 차트 역시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과 최근 흐름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종목별 투자 포인트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권변 앵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종목 얘기로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곽유정 파트너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셀, 그다음에 소재, 장비 이렇게 크게 세 바운더리로 나눈다고 쳤을 때 네. 곽 파트너님은 그래도 여전히 셀 저는 그냥 배터리. 배터리? 네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 네. 대장주죠? 네, 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도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정말 많이 급감했습니다. 특히나 공장 가동률 자체가 2022년도 73%까지 가동이 됐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59%까지 낮아졌거든요. 보통 한 70%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한참 맞습니다. 떨어져 있네요. 예,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이 캐즘 현상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렇죠. 곳이 LG 에너지 그렇죠. 솔루션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북미 공장 이제 증설에 나서면서 공장이 착공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또 착공 중인 곳들도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그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돈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트럼프 그 당선인 쪽에서 IRA 법안 폐지한다 하면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나가야 될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직격탄을 더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 시장 개화 자체가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더 미뤄질 지연될 수밖에 수 없는 있다. 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와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좀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4680 배터리 그 수주 관련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쪽에다가도 이제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가장 잘하는 본질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수주 맞아요. 소식이 휴머노이드 쪽은 들려졌는데요. 특히나, 예. 베어 로보틱스와 쪽에서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배터리가 사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계속해서 비전기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선박, 도심 항공교통
제조인 UAM 등 이런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네. 그런 산업에도 이 배터리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계속해서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총력을 지금 예. 기울이고 있는 데다가 ESS 분야에 있어서도 예. 최근에 자회사인 이제 버테크 쪽에서 테라젠과 대규모의 또 ESS 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네. 시청자분들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본다면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멘텀 계속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 파트너님 말씀 들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머스크 수혜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천식 파트너님도 아까 장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비주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랑 최대한 조금 관련이 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고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소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나마 이제 배터리 셀 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비 업체들이 아직까지 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 이제 CIS, 그다음 PNT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그나마 조금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아바코를 보면은 일단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원래 제조 장비 전문 업체였지만 2차 전지 제조 장비로 넘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예. 또 이번에 자사주 한 30억 규모의 이제 취득을 한다고 이제 공표를 한 상황이고 만약에 취득을 다 하게 된다면 소각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3월 달에 벌써 5만 주 정도의 자사주 소각까지도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죠. 이 전국 공정 롤프레스와 이 슬리터 장비 공급 체결 이후 계속적으로 이 관련 장비 쪽이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PCB 건식 공정 장비 개발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엮여서 거기까지 들어가요? 네, 움직일 수 있는 네.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유리기판도 핫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노리신다면 아바코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유리기판의 수혜 그리고 엄청난 대규모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력 이런 것까지 같이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만 접근해 놓으신다면 바닥권에서 잘 좋은 가격으로 이제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장비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0년도 그때 초중반에 그때 한참 2차 전지들이 뜰 때 그때는 주로 배터리하고 소재 쪽들이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고. 왜냐면 그쪽이 엄청난 성장을 만들었으니까. 왜 에코프로도 갑자기 조단위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미진했었는데.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장비주들은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네. 박 파트너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갔고 이제는 장비주들이 부각받을 시기가 오고 있다. 이제는 소재 쪽이 옛날같이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은 그렇죠.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캐파를 다 생산 캐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장비 쪽이 좀 강력하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소재 쪽 아무래도 이런 쪽은 셀 쪽은 또 물건이 막 나가야지 또 매출이 늘어나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